그래서 여행이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선생님이 적은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선생님, 보통? 네, 많이 그러니까 이게 또 힘든 거죠. 한 사람이 내 곁에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우리가 안을 수가 없잖아요. 말투나 행동, 눈빛, 이 모든 행동 거지들이 그 사람만의 특유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많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게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젊을 때야 열정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고 되면은 이제 몸이 금방금방 탁탁탁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내가 운동을 막 20대처럼 막 한강을 달리고 예를 들어서 막 뜀뛰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무릎도 안 좋단 말이에요, 또 이제. 허리도 안 좋고. 많이 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관리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걸 탁 이제 알아차리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관리라는 걸 맨 앞 선두에 두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51세 그 유방암 환자분이 6년 동안 아무렇지 않다가 6개월 동안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가족들도 외면하고 힘들다 보니까 딱 6개월 만에 그냥 탁 돌아가시고 하루 만에 그날 밤 딱 사망하신 것처럼 마음이 몸을 움직여 버려요. 제가 안병동에 갔다가 안병동에 노래하는 거를 제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언제부터 계셨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한 3년 됐대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은 지가, 그 안병동에 있은 지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채화님 이제 제가 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묻지를 않았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한 게 그게 또 저는 또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암묵적 수긍이 돼버린 거예요. 암묵적인 수긍이. 그 선생님이 다시 물었을 때 힘듭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근데 3년 동안 그 얘기를 한 번도 묻지 않았대요. 겁이 나서. 근데 의지로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견뎌왔단 말이에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뎌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몸이 굳기 시작하고 숨을 못 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인가. 저는 다시 한번 이걸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깨달았거든요. 묻지만 하더라도 저는 오래 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는 이것은 내가 지금 금방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쌓여온 거예요. 쌓여오고 그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나를 지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억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직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똑같은 환경에 자꾸 노출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꿀 것인가? 내가 돈이 많아서 일을 그만두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공부를 해서 숲에서 놀든가, 여행을 다니면서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마음을 바꾸는 일밖에 없어요. 마음을 바꾸는 일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고 마음 공부를 오늘부터 해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 눈물이 나고 힘들고 일어나는 이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요게 쌓여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거 쌓여왔어요. 그러면 쌓여왔으면 금방 풀 수 없어요, 절대. 지금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금방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자꾸 더 부하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루어진 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게 그 일을 얼마 동안 하셨어요, 선생님? 한 8년. 8년 하셨죠. 그러면 오랫동안 그 일이 누적이 됐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리고 지금 8년이면 어느 정도 그 일이 익숙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나이도 먹고
젊은 시절 8년 전하고 또 다르잖아요. 일할 때 들어갈 때 하고는. 그러니까 요때 8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내 해마 속에 자리 잡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없앨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체완 1일차 쳐서 1일차 명상 한번 해보고 또 2일차에서 2일차 명상하고 차근차근 100일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한번 시작해 본다. 체완 1일차 치면 1일차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 댓글 써가면 완료라고 정성껏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양치하듯이 세수 급하게 나가듯이 하지 말고 정성을 다 해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통해서 오랫동안 8년 동안 내가 힘들었던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건 의사가 해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저도 해줄 수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깊은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힘들었던 마음과 감정들을 한순간에 누가 바꿔요? 그 바꾸는 게 바로 프로포폴이고 지금 마약이고 술이에요. 한꺼번에 바꾸는 게. 그건 힘들단 말이죠. 보통 현대인들이 그렇게 푼단 말이죠. 잊어버리려고 술 먹고 막 잠자고 여행 가고 이렇게 푸는데 사실은 여행 가서 돌아오면 또 직장 가면 또 그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이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행에 가서 돌아오면 다시 마음이 힘든데 어찌 그 여행이 답이 되겠어요? 잠시 휴식일 뿐이죠, 그게. 근본적으로 갔다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를 집에는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딱 마음 먹어요. 딱 나오는 순간 환기시켜요, 마음이. 딱 퇴근하는 순간, 직장에 딱 나오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일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그것만 일단 첫 번째 먼저 하고 그 두 번째 오늘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체완 3일차 쳐서 매일매일 100일 동안 7일 동안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또다시 1일차로 넘어가요. 다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절실한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정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대강대강 해서 어떻게 그걸 정화를 해요? 9년 동안에 8년 동안에 쌓인 거를. 정성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정성을 기울이면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하면은 집중도가 일어나요. 뭐든지 정성을 기울이면 몰입도가 일어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명상을 하루만 해도 100일한 것처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대강대강 100일만 채워야지 잠자기 전에 힘들어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100일을 해도 일주일 한 것만큼 효과가 없어요. 제대로 한 사람만큼.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꼭 명상할 때만큼은 정성껏 하자라는 거야. 5분을 하고 10분을 하더라도. 차 한 잔을 마실 때 정성껏 먹는 차와 벌컥벌컥 먹는 차는 달라요. 아무리 몸에 좋은 우리 여러분들 인삼이나 산삼 뿌리 하나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잘게 콕콕 씹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유 귀할 때는 우유 한 모금 마셔도 우유를 씹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칼슘이 되고 몸에 이롭다라는 거예요. 명상을 대강하면 안 돼요. 한 번 할 때 정성껏, 그렇다고 집중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명상할 때 딱 물 한 잔 딱 떠놓고 물 한 잔 딱 들 때 정성을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명상에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온전히 휴대폰 앞에 딱 놔두고 들은 거 딱 들으면서 온전히 집중해서 그 두 가지만 한번 하고 회사 나와서는 내가 딴 사람이다. 그래서 환기시켜버려요. 거기 있는 스트레스를 절대 바깥에 가져오지 않는다. 요거 두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명상을 하면 몸이 조금 따뜻해져요. 예, 열이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몸이 1도만 올라가도 질병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몸에 열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열이에요. 운동을 해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이 에너지를 태워서 이렇게 움직여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작용에 의한 이 열이란 말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열이란 말이죠. 몸을 움직이면 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데 열이 날 때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몸에 좋은 열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은 식게 되어 있거든요. 차갑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몸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요. 이 명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히말라야나 티벳 같은 데 네팔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영하 30도가 되는 곳에서 옷을 팬티만 딱 입고 젖은 담요 있죠. 이거를 탁
물에 딱 젖혀가지고 바로 얼잖아요. 30도니까, 영하 30도니까. 이걸 몇 시간 만에 다 말려버려요. 호흡과 명상 수행을 통해서 엄청난 발열을 시키는 거예요. 감기 안 걸리고. 우리는 죽죠. 동사에서 죽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이 호흡이에요. 호흡. 계속해서 호흡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하신 거 이 자체가 모두 다 호흡법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소리 이렇게 못하고 우울감도 있고 뭔가 진취적인 면도 없고 자신의 주장도 잘 못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모든 게 불만 속에 있단 말이죠. 그게 언제부터?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요.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생각 속에 이미 무더기가 있어요. 그 무더기가 선생님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 무더기가 정확하게 보여요.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생겼냐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겪었던 부모님의 말과 행동들, 그 안에서 부모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있을 때마다 본인은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이거 무섭기도 하고 피해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온갖 조마조마한 마음속에 생각의 무더기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선생님 마음속은 겉만 어른이지 그 마음이 가슴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지금 자신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는데 선생님은 어릴 적에 그 엄마 아빠가 싸우고 힘들게 했던 그때 그 마음이 내 안에 무더기에 자리 잡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미 그때 그 마음의 스타일에 엮여져서 연결되어서 지금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요가하고든가 명상하든가 어른스럽게 행동하다가도 선생님은 요가를 가르치시고 하시니까 그때는 선생님처럼 하다가 어른스럽게 하다가 혼자 있든가 갑자기 자기가 딱 갇히는 마음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또 아이로 되돌아가요. 그때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매 순간마다 생각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 목소리도 차분하게 잘하고 톤도 좋아. 본인이 다 하는데도 지금 본인은 말도 잘 못하고. 오늘 잘한 거 진짜 정말 그러니까 오늘 자신은 또 못했다 생각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님이 본인에 대한 칭찬과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항상 더 잘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하늘과 땅이거든.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거든. 어릴 때는. 이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근데 부모님은 아이한테 칭찬해주는 버릇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는 똑같아요. 저도 칭찬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는지, 뭘 잘했을 때 칭찬을 받아야 그 일을 자꾸 하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뭘 해도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존감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본인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생님은 안 그런데 어릴 적에 그 감정과 기억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조리 있게 말 잘해. 그리고 외모가 순수하고 좋아.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요, 제 말을. 이거 다, 선생님이 적은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착각이에요, 착각. 어릴 적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힘들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적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적으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정말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용지를 나눠드린 거예요. 가짜의 나에 속고 있어요, 지금. 가짜 나에. 근데 그걸로 평생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허구예요, 허구. 상상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 눈을 보세요. 따라하세요. 제 눈을 보시라고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진짜는. 가짜나에 속고 있다고, 가짜 은속에 속고 있다니까. 어린 그때 그 시절에 없는 거. 지금 부모의 그런 가르침도 없고, 본인이 그 어린 나도 없어, 이미 과거에. 근데 본인이 그걸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있잖아, 자꾸. 없는 나를 왜 자꾸 찾고 있냐고. 우리는 매일매일 태어나고 매일매일 세포가 바뀌고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는데 과거에 왜 어린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나를 쥐어잡고 있냐고. 지금 어릴 때 힘들었던 나란 말이야. 어릴 때 외모에 마음에 안 들고, 어릴 때 저리 이렇게 말 못하고, 어릴 때 주눅 들고 무서워하고, 그 본인의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안에서 나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무더기 속에 파묻혀 지낼 거예요. 제 눈 보세요. 또렷하게. 그래. 따라하세요. 나는 이 순간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눈 돌리지 말고. 제가 선생님 똑바로 바라보잖아. 절대 안 흐트리잖아,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다니까. 다 뿜어내버려.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다 뿜어내고.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후 내쉬어요. 우리 안에 있던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그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을 다 내뿜어요. 뿜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과거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후 내뱉어요. 그리고 흐뭇하게 미소 지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내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점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존재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나의 생각은 모두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현재의 나에게 영향 주지 못해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만듭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제 마음의 시작이에요. 명상을 하겠다는 마음, 다시 내가 집으로 가져오겠다는 마음, 오지 않겠다는 마음. 이게 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에요. 요 1년 뒤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생님, 꼭 오늘부터 이 마음은 나가면서 다 찢어버려요. 쓰레기통에 이거 쫙 찢어버려 넣어버려요. 다
여러분들 있다가 쫙쫙 찢는 시간을 가져서 여기 쓰레기통 놔둘 때가 탁 버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오늘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다 반대야. 당신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또 고집한다 봐라.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 나와야 돼, 이게.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잘해.